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전쟁과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선포하는 비상계엄이 일어난 12월 3일 밤. 네, 헬기 떴어요. 여느 때라면 평범한 겨울밤을 보냈을 국민들은 우려의 마음을 품고 거리로 나섰고, 그 시각 여의도 국회의사당 운동장에 무장한 계엄군을 태운 군용 헬기들이 일사불란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정치활동과 집회를 금한다는 내용, 즉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봉쇄하고자 하는 의도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 발표됐습니다. 눈앞까지 다가온 엄연한 공포 앞에 무력 진입을 막아내고자 한 국회 내부. 하지만 빠르게 진입로를 파악한 계엄군은 경내로 들어섰고, 계엄군과 국회 관계자, 언론인들의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의 창문을 깨고 본회의장 코앞까지 다가서게 된 계엄군. 그 마지노선에 서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진정해요? 진정이야! 그러지도 않냐? 물러서시오! 물러서시오! 여기는 국회 사무총장의 허가 없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총장의 허가입니다. 아세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전원 공무집단 항해다 이런 내란죄야. 빨리 열어. 의원님들은 들어가게 해주셔야지. 왜 비세요? 어머. 당신 이름 뭐야? 당신 이름 뭐야? 당신 나중에 사무총장일 거도. 서미경 의원님이잖아요. 의원님 더 조심하시고. 의원님 조심하세요. 아니 지금 시각장애인이시래요. 의원님 조심하세요. 받아주세요. 앞에서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 하지만 이미 모든 문이 차단된 상태에 국회의장을 비롯해 의원 대다수는 담을 넘어야 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경을 뚫고 본회의장에 도착한 190명 의원들의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 1분 만에 이뤄진 만장일치.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적인 불안과 국가적인 피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국회와 언론은 물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까지 파괴할 수 있었던 비상계엄. 이처럼 헌법과 민주주의를 등진 사태에 국민들의 분노는 불길처럼 일어났습니다. 분노를 안고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나라를 짓밟는가 싶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너무 황당스럽고 여기 모이신 분들 다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는 이런 걸 물려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러나야 됩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계엄령이 내려지며 키르기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한국 항공우주산업, 스웨덴 총리의 방한 일정도 취소되는 등 도소매업과 건설업, 고용시장, 부동산까지 전방이 그리고 국제적인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South Korean president declaring martial law in a late-night TV address. Value their democracy. They fought for it. Some died for it. They've turned out in their thousands to protect it. 辞任の意思を見せなかったユン氏に国民の怒りのボルテージは上がり続けています。 연일 외신들은 대한민국에 주목했고 해외 교민들도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충격에 휩싸여 불안함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것 교민 유학생들도 마찬가지. 세계 곳곳에서 시국 선언을 발표하고 계엄 규탄 집회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던 이 아줌마가 드라마도 못 보고 이 뉴스를 챙겨보는 그런 일상으로 바뀌었고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그것만 보게 되고 집회가 있으면 이렇게 나와서 집회하고 정말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국민들의 불안은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1차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던 지난 12월 7일 텅 빈 국민의힘 의원석. 김승수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안철수 의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직전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국회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김예지, 김상욱 의원까지 총 3명만이 참여한 여당 투표.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95매로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제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탄핵 소추안.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사실 헌법과 그리고 또 이 국회법에 따르면 당에 당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우선 자기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국회법에 따라 충실하게 제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제 임무에 제 소신에 따라서 충실하게 투표했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언제 선포할 수 있냐면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에만 병력으로서 또 이렇게 전쟁이 났으니까 얼마나 공공의 안녕 질서가 파괴가 됐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공공의 안녕 질서를 수습하기 위해서 군사상의 필요가 있었을 때 그때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비상계엄인 거예요. 없는데 계엄을 선포했다? 바로 헌법 위반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포고령에 위반하는 사람은 계엄법에 따라서 처단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용어들은 거의 민주국가에서 들어보기 힘든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내가 볼 땐 대통령 본인이 지문 곧 국가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현재 국가 원수로 피의자가 된 대통령. 법무부에서 윤석열에 대한 출국 금지 하셨습니까? 예, 알지 못한 해당 부서에서 직권으로 지금 출국 금지를 해야 됩니다. 법무장관, 헌법 제77조 1항에 나와듯이 전시 상황입니까? 사변 상황입니까? 준전시 상황입니까? 계엄을 왜 선포해요?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안 된다. 이러면 수많은 생명이 위험하다.
라고 말렸어야지.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저 정청래 다 끌려가가지고 고문폭행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 나온 여야 의원들 모두 다 끌려갔을 거예요. 45년 만에 비상계엄, 충격과 공포에 떨었던 순간 계엄군을 막아섰던 건 그 누구도 아닌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원한 건 평범한 연말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일상만 생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원하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계엄령이 발동되었을 때 그 다음날 등교를 할 때까지도 학교가 정말 오늘 정상 수업을 하는 것인지 의심이 되었고 불안했습니다. 2024년도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지금 이런 일을 바로잡지 않으면 다시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게 될 세상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좀 늦었지만 그래도 반드시 탄핵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과 광화문 광장. 대통령 탄핵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의 집회가 각기 이뤄졌습니다. 대통령을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진정으로 원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헌법 제69조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으로서 취임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국민들 앞에서 취임 선서를 외친 윤석열 대통령.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법의 엄중함을 되새긴 취임 선서 첫마디. 그렇게 민주주의가 만개하며 국민과 종교를 아우르길 바라는 기대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힘찬 박수로 맞이한 국민들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장래 희망이 목사였다고 언급하며 기독교계에도 올바른 대통령으로서 바로 서고자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 우려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그 시작을 바라본 지난날이었습니다.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힘을 보태 주시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취임 938일 뒤 벌어진 계엄령에 기독교인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가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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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이어갔고 민주주의의 원칙과 인권을 바로 세우고 동조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만 그리스도인 선언을 발표하며 국민들 스스로 지켜낸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시금 외쳤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며 진정한 신앙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마다 품은 생각을 굽히지 않고 과거 민주화 운동을 되새기며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그동안의 기독교인들의 처절한 투쟁과 희생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은 기도의 발길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탄핵 정부가 끝날 때까지 아니면 다음 차기 대표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밤낮 우리들끼리 그냥 내가 올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가 적이 되어 버렸어요.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세상이 열리길 바라며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굿TV도 그 행렬에 함께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하의 추위도 자유와 주권을 갈망하는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것은 그저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 법조인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위헌을 감행하면서 국민들한테 공포감을 심어줬다는 게 너무 경악스러워서 나왔습니다. Here we can see that people are singing and demonstrating in a special way, and I think that's very interesting because we don't really see that in France. And seeing that here, I think it's new for us maybe, and it's a good thing that's. Even if the power was violent, it's a good thing that the citizens stays calm and are decided to demonstrate in a happy way. 그날 깊은 밤까지 국민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2차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1시간 전 의결 정족수를 넘기지 못했던 지난번과 달리 의석이 가득 찼습니다.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된 표결. 숨막히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 해제되고 살얼음판 같던 열흘의 시간이 지난 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순간이었습니다. 5.18 계엄하고 민주주의가 그때 정말 치열하게 싸워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만들었는데 한순간에 이 민주주의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힘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세상은 튼튼한 민주주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행복하고 지금 다시 우리가 너무나 강하고 굳건한 국민이었다는 게 행복해요. 탄핵이 가결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국민의 한산은 너무나 슬픕니다. 앞으로의 일들이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지는데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하지만 엇갈리는 국민들의 반응. 이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국민의힘 정당은 해체하라! 해체하라!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됐고 대통령이 탄핵되었다고 해서 모든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앞으로 우리에게 꽃길만이 남은 것이 아님을 우린 지난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저는 한국의 정치가 백척간되어 선 위기 상황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했는지 참회하며 깊은 반성과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이 자유롭고 평안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비상시국을 최대한 빨리 수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국민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질책하며 따지다 보면 갈등만 커질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공동체는 불행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손잡아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 나기를 소망합니다.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한쪽의 지나친 몰락도, 또 다른 한편의 과도한 승리도 아닌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평범한 내일입니다. 계엄군을 막아섰던 국회 관계자도, 계엄 명령을 받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국회를 향해 달려갔던 계엄군도 모두 우리 국민입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